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젠틀실버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저희가 어르신들께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을 못 쓴다더라. 정부가 우리 대화를 다 들여다본다더라. 카톡 잘못 쓰면 계좌가 막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소문들 때문에 불안하셨나요? 가족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도구인 카카오톡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걱정과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사이에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카카오톡 자체가 사라지거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 방식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뿐입니다. 두 번째 소문은 정부가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나 카카오가 일반 시민들의 사적인 대화를 무작정 들여다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문은 카카오톡을 잘못 사용하면 은행 계좌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무작정 계좌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바로 디지털 안심소통법안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소통 플랫폼들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는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불법 도박, 아동 대상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약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이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확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투자 정보를 퍼뜨리거나 대출 사기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 활동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거나 AI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했을 때 해당 계정이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작정 모든 대화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심 근거가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들이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은 손주의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평소보다 큰 금액을 이체하자 은행의 AI 시스템이
이를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해서 계좌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김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고 손주의 생일날까지 며칠이나 걸려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은 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 링크를 눌러서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딸을 도우려는 마음에 링크를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 딸의 계정이 해킹당한 상태였고 그 링크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사이트였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의 카카오톡 계정도 해킹당했고 며칠간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고수익 투자 정보라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투자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했고 이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투자 회사는 사라졌고 이 어르신은 모든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이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악용합니다. 요즘 은행들이 사용하는 AI 보안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왜 때로는 정상적인 거래도 차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의 AI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첫째, 거래 금액입니다. 평소 거래 패턴과 비교해서 갑자기 큰 금액이 이체되면 의심스럽게 봅니다. 둘째, 거래 상대방입니다. 처음 거래하는 상대에게 큰 돈을 보내면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셋째, 거래 시간입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처럼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거래는 의심 요소가 됩니다. 넷째, 거래 장소입니다. 평소와 다른 지역에서 ATM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하면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다섯째, 통화 기록입니다. 거래 직전에 의심스러운 전화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있으면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AI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거나 계좌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이는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스템 덕분에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상적인 거래도 잘못 판단되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큰 금액이라서 차단되거나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려다가 차단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카카오톡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 방법만 잘 따라하시면 대부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단계 인증을 반드시 설정하세요. 카카오톡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메뉴로 들어가서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려고 할 때 추가 인증이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생일이나 전화번호처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마세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8자리 이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나 친구가 보낸 것처럼 보여도 평소와 다른 말투나 내용이라면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긴급하다, 빨리 해달라는 식의 재촉하는 메시지는 더욱 주의하세요. 네 번째, 오픈 채팅방 사용을 신중하게 하세요. 투자, 대출, 아르바이트 관련 오픈 채팅방은 특히 위험합니다. 들어가더라도 개인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돈과 관련된 제안은 모두 거절하세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주의하세요. 은행에서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는 모두 사기입니다. 여섯 번째, 카카오톡 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세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시면 최신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인증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직접 만나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의심스러운 계정은 바로 차단하세요. 프로필 사진이 없거나 이상한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갑자기 친구 추가를 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계정은 바로 차단하세요. 아홉 번째, 카카오톡 알림을 적절히 설정하세요.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하거나 중요한 설정이 변경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세요. 열 번째, 정기적으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기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해당 기기의 로그인을 해제하세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은행 계좌 보안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앱에서 알림 서비스를 모두 활성화하세요. 입출금, 이체, 대출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모르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체 한도를 적절히 설정하세요. 하루 이체 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평상시 사용 패턴에 맞게 조정하세요. 큰 금액이 필요할 때는 은행에 직접 가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인증서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시고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넷째, ATM 사용 시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카메라나 이상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할 때는 손으로 가려서 입력하세요. 다섯째, 전화로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불행히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카카오톡 계정이 해킹당했다면 카카오 고객센터 1577-3754에, 금융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와 금융감독원 1332에도 신고하세요. 두 번째 단계, 모든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은행, 이메일, 네이버, 구글 등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새로 만드세요. 세 번째 단계, 피해 증거를 보존하세요. 사기 메시지나 의심스러운 대화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고 통화 기록이나 이체 내역도 모두 보관하세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2차 피해를 방지하세요. 내 연락처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해커가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피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디지털 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카카오톡 운영 정책 변화와 디지털 보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카카오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안이 더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둘째, 정부나 카카오가 무작정 우리 대화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셋째, 조금만 주의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디지털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안 수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소통,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를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저희 젠틀실버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